네, 저는 29cm라고 하는 서비스, 커머스 서비스 만들고 있는 팀의 그 모바일 팀 리드를 맡고 있는 김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제 그 모듈러 아키텍처 뷰티 트위스트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고, 이제 부제로는 이제 iOS 워크스페이스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달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인데요. 우선 모듈러 아키텍처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iOS 쪽에서 워낙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아직까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그 페이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트위스트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트위스트를 실제로 이제 팀에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이슈들이나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 혹은 뭐 워크라운드를 좀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고, 트위스트를 이제 왜 써야 하냐, 그래서 트위스트의 장점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린 다음에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향후에 어떤 좀 기술적 마일스톤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 트위스트 관련입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모듈러 아키텍처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의로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까 싶어서 이제 좀 구글링을 하다가 이제 좀 전혀 다르지만 건축 쪽 포스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개발이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건축과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좀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듈식 아키텍처는 이제 기본적으로 건물을 구성하는 각 개별 요소들을 분리하고 이제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모듈들 간에 결합을 해서 이제 한 단위, 뭐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단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화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을 조금 해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만드는 메이커들한테 뭐 유연성이나 이제 적응형 인터페이스, 그리고 표준화 수리, 그리고 내구성 개인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제공을 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하고 이제 시간 영향에 탄력적이라 하는 부분은 이제 뭐 향후 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혹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듈러 아키텍처를 저는 거의 비슷한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개발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보자면, 왼쪽에 있는 이제 모놀리스 구조가 제가 이제 29에 합류했을 때 처음에 방식이었고, 아마 많은 팀이 이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를 가진, 혹은 하나의 뭐 타깃을 가진 이런 식으로 개발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형태의 이제 모듈들로 구성된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앱도 보시면은 그래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것 중에 이제 앱 타겟도 저희가 이제 바라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그냥 구성 요소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건축으로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시면, 소위 말해 약간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워크스페이스고, 거기 안에 이제 뭐 앱은 아파트 한 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뭐 예를 들어 건축사에서 건축을 하려면 뭐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뭐 거실도 있을 거고, 뭐 옷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듈 구조들이 들어가고, 이제 모든 층마다 똑같이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좀 비유를 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워크스페이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색칠되어 있는 영역은 각 실제로 사용하는 뭐 명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개념 레이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현재의 그림보다 뒤에 가면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림이 저희의 지금 어떤 상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좀 구성으로 설명드리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제 전체 회색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는 그 멀티 앱을 개발하기 위한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제 멀티 앱인 상황이고 아마 앞으로도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쉐어드랑 서드 파티는 조금 더 범용적인 로직을 담고 있는 모듈들이고, 뭐 예컨대 저희가 향후에 뭔가 각 앱을 만든다고 쳤었을 때 각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쉐어드 쪽에 보시면 파운데이션도 있고 뭐 로깅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서드 파티로 하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쓰는 서드 파티들을 좀 랩핑을 해서 뭐 의존성과 같이 붙여가지고 좀 모듈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아파트로 다시 좀 예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 뭐 평수가 좀 있잖아요. 뭐 10평도 있고 20평, 30평, 40평 다 있는데, 그 모든 평수의 아파트에서 쓸 수 있는 모듈이면은 좀 더 쉐어드나 뭐 서드 파티, 뭐 예를 들어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뭐 도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청업청에서 뭐 공급을 하고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 시공사에서 직접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쉐어드일 거고, 뭐 납품을 받는다고 하면 서드 파티 좀 가깝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20평대에서만 사용되거나 30평대에서만 사용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좀 앱코어 쪽으로 더 가까운 모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위쪽에 이제 앱 피처가 있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하위에 있는 여러 모듈들을 좀 조립을 하거나 같이 가져오거나 더해서 만든 이제 하나의 이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가 도메인이라고 좀 크게만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좀 뒤로 가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 드린 부분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트위스트를 사용할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원래 엑스코드 젠을 좀 먼저 사용을 했다가 이제 넘어간 케이스긴 한데, 현재 뭐 메이저 도구라고 여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스코드 젠은. 그래서 저희도 잘 썼었고, 그래서 엑스코드 젠은 충분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트위스트는 제가 느끼기로는 좀 게임 체인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더 먼저 적용하시던 뭐 아주 좋은 많은 회사들이 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는 조금 늦게 도입하긴 했지만 저희도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듈화 작업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29에 있기 전에 스타일쉐어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29로 넘어가게 됐는데, 스타일쉐어에서도 좀 점진적으로 2년여에 걸쳐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29에는 이제 합류 초기에 이제 팀 빌딩을 많이 하면서 초기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여 넘게 진행을 했지만 지금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아마 퓨처 마일스톤 쪽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개발팀은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임팩트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사업을 하고 저희는 그 사업에 맞게 이제 기술적인 이제 기여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 틈틈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간에 걸친 마일스톤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29에서는 좀 효율화를 많이 하려고 고민했지만 사실 아직 절반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있는 스샷으로 좀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실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요는 이제 저희가 페이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 혹은 뭐 의존이 있어서 좀 나중에 해야 될 일들, 예를 들어 뭐 페이즈 한 4 정도까지 가면은 뭐 5나 6은 좀 동시에 진행한다든지, 혹은 뭐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듈화를 하는데 앞서서 좀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아까 건축물로 치면은 가장 아랫단에 있는 어떤 유닛들부터 정의를 하거나 혹은 뭐 설계부터 정의를 해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좀 거의 한 2년 정도의 프로젝션을 두고 이제 페이지를 나눠서, 그리고 사실 이 페이지 자체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3개의 페이지로 시작을 했다가 진행을 하면서 페이지의 수도 계속 늘려가 더 자세히 나누고 더 쪼개고 더 길게 프로젝션을 하면서 페이지 자체도 이제 개발을 해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의 모놀리스 래퍼에서 우선은 여기서부터 하는 걸 저는 항상 추천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파운데이션 모듈을 분리를 해야 그 윗작업들을 이제 의존성 있는 작업들 하나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운데이션부터 항상 나눠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도메인과 좀 무관한 로직들을 모으면 됩니다. 네, 그 이후부터는 좀 틀을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어 쪽이랑 뭐 서드 파티, 도메인 이렇게 좀 크게 개념적으로 좀 나눠 놓고, 사실 현업 쪽에 봤었을 땐 도메인 쪽은 조금 더 이제 소위 말해 레거시를 좀 워커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좀 브릿지 레이어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코어 레이어 쪽에서는 이제 좀 여러 앱에서 사용하거나 혹은 특정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RX나 뭐 엔티티 네트워킹 이런 레이어들을 최대한 분리를 하면서 이제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는 것들과 이제 코어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잘 고민하면서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사실 넣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새로운 뭐 이론에 대한 학습이거나 혹은 또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면서 사실 조금 뭐 레이어가 바뀌거나 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조금 진행이 되면 이제 뭐 코어 쪽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쪽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도메인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피처 모듈로 좀 나뉘게 될 그런 베이스 모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업을 많이 해왔던 팀의 경우에는 이런 뭐 의존성이라든지 레거시들이 사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피처 모듈로 나누는 데는 사실 조금 무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도메인 모듈이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하나씩 최대한 앱 타겟에서 분리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빌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조금씩 누리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피처 모듈로 전부 다 분리게 될 그런 식의 전략을 좀 잡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위에 있는 레이어부터 작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제 도메인 쪽은 사실 많이 못 건드는 시기지만 초기에는 그 외에는 좀 도메인을 많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즈음부터 이제 레이어를 어떻게 잡아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현재 그림을 보시면 이제 코어 쪽에 사실 RX도 있고 뭐 피처 플래그도 있고 엔티티도 있고 한데 실제로는 이제 앱 쪽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어서 레이어를 조금 다시 정할 필요가 이제 느끼게 되는 시점이 이제 이 정도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1차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 쪽이 사실 좀 분리가 하기 쉬울 수 있는데 서드 파티 쪽은 SDK별로 모듈을 다 분리되도록 하고 이제 뭐 인터페이스나 구현체 이런 식으로 좀 잘 나눠놓고 쉐어드는 비교적 이제 퓨어한 로직들을 이제 좀 최대한 잘게 나눠가지고 다 집어넣게 되었고 그리고 코어 쪽은 조금 더 앱이랑 가까운 여러 조각들을 이제 모듈로 해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뭐 도메인 쪽은 큰 변화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트위스트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트위스트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그 현업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사실 좀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충분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 가장 추천드리는 방향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그 트위스트는 이제 이미 레포나 문서에 어떤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가이드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설치를 하고 부트스트랩을 하면 뭐 처음부터 제너레이트를 할 필요 없고 이제 이니까지 해서 폴더 구조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이름을 기준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파일을 생성을 해 주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먼저 현재 존재하는 폴더를 이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샷은 저는 이제 특히나 트위스트 관련 작업은 VS 코드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되고 사실 트위스트 에딧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제 엑스코드 상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제 컴파일이 되는 언어로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하는 거라서 좀 길게 트위스트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좀 엑스코드 띄워놓고 많이 컴파일을 해가면서 개발하는 편이고 좀 사소하게 수정할 때는 이제 VS 코드를 띄워서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컴파일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되게 좀 뭐 신텍스 에러가 있거나 이런 부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엑스코드 상에서 정의도 바로 눌러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뭔가 저도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트위스트 개발자분들이 어떤 뭐 함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주석들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엑스코드에서 컴파일이 잘 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이상 트위스트 제너레이트를 명령어를 하게 되면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패스를 잘못 잡거나 옵션을 좀 잘못 잡거나 하면 이제 터미널 상으로 이제 에러가 떠서 이제 그 부분을 대응을 해주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엑스코드 젠과의 좀 큰 편의성 차이가 일단 이미 있었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트위스트 제너레이터를 해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이제 그걸 열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이제 각 타겟별로 좀 나누어지고 폴더도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설정 쪽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멀티 프로젝트로는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기반 위에서 이제 문서를 보면서 하나씩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XC 컴피그를 가지고 트위스트로 넘어가는 방식인데 아무런 파일 관리 도구를 쓰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트위스트에서 안내를 해주는 대로 트위스트 내 명령어를 사용해서 XC 컴피그를 뽑을 수도 있고요. 예, 엑스코드 젠 시절에는 아마 이 도구를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빌드 세팅 엑스트랙터를 사용을 하면 이제 기존의 워크스페이스 내에 있는 그 프로젝트 XC 컴피그를 뽑아내기가 좀 더 수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주석들도 뭐 이렇게 많이 좀 표시를 해주어가지고 각 옵션들이 어떤 역할인지 뭐 저의 경우에는 전보다 해석은 불가했지만 그래도 각 조금이나마 좀 옵션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뭐 트위스트 명령어보다는 이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XC 컴피그를 뽑아내면 트위스트 내에 이제 설정을 사용을 해서 파일 자체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XC 컴피그만 참고만 해서 이제 트위스트 스위프트 프로젝트 파일 내에 설정을 직접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그렇게 구성을 하는 방향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고민을 좀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XC 컴피그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하려고 했었지만, 좀 개인적으로 외부 의존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XC 컴피그를 아예 안 쓰고 직접 상수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그 트위스트 프로젝트 설정을 이제 지정을 할 때 이제 세팅스 딕셔너리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긴 했어요. 그래도 트위스트가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앞으로도 더 메이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해두면 사실 뭐 롤백은 어렵지 않고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두면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기존에 어떤 히스토리 옵션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던 상태에서 한번 이제 프로젝트 빌딩하는데 최소한의 옵션들이나 혹은 필수 옵션들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는 계기가 되긴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옵션들을 좀 많이 덜어낼 수 있어서 저는 뭐 시간은 들었지만 좋은 작업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엑스코드 젠에서 트위스트로 넘어가는 방식이고 뭐 저희 역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엑스코드 젠 쓰는 팀이 여전히 전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 뭐 제가 그 카카오뱅크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갔다고 들어서 저희도 이제 이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됐었었는데요. 그래서 설명 좀 적어놨는데 그 기존에 어쨌든 개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이어서 하셔야 되니까 엑스코드 젠 워크스페이스에서 평소 하듯이 그냥 개발을 하고 있으면 이제 트위스트 워크스페이스를 좀 별도 이름으로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제 트위스트 워크스페이스 새로 파고 그 다음에 엑스코드 젠은 결국에는 프로젝트.yml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들이 세팅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1대1 매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위스트 워크스페이스도 계속 컴파일이 되고 빌드가 되는지 확인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악플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나눠놨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를 하나 이제 아래 레이어에서부터 하나씩 붙여가면서 되도록이면 컴파일이 계속 되는 식으로 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코코아 파츠는 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기존 엑스코드 젠 워크스페이스를 건들진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오픈 소스들을 이제 SPM으로 대부분이 되도록이면 넘어가고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카르티지를 써서 이제 프리빌트 프레임워크를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이제 트위스트 워크스페이스를 한 번에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분리를 할 때 만날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가장 힘든 영역이긴 합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네트워킹 모듈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킹 모듈을 분리할 때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봤었을 때는 그 당장 최상위에 있는 앱 타겟에 기본적으로 로직들이 다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로직들은 좀 앱 타겟에서 분리하기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잘 분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분리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코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듈화는 좀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추상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누리고 싶을 때 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할 때 이제 네트워킹 모듈 입장에서 필요한 로직들을 좀 프로토콜이나 뭐 가능하면 잘게 나누면 좋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하고 로직을 외부에서 주입하는 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 상태에서 그럼 이제 아까 선언한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킹 모듈에 선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앱 타겟, 원래 있었던 앱 타겟에서는 네트워킹 모듈에 선언해둔 프로토콜을 이제 구현을 해주면서 아직 분리하지 못하거나 앞으로도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은 로직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존성을 이제 DI 컨테이너에 등록을 해주면 이제 네트워킹 모듈에서는 이제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의존성을 해결해서 필요한 로직을 외부에서 주입받을 수 있는데 사실 최상의 방법이라고 여전히 생각은 안 들지만 저희로서는 좀 현실적으로 모듈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좀 도저히 좀 큰 병목이고 해결이 안 되겠다 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워크라운드를 좀 주로 써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네트워킹 모듈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하고 나중에는 좀 해결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갔었었고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옮기지 못하더라도 인터페이스로 우선 만들어서 이제 저 레벨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도록 먼저 만든 다음에 이제 상위 모듈에서 이를 준수해서 의존성을 주입해주고 거의 뭐 반복적인 작업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도메인 쪽도 사실 앱 타겟에서 분리해내려면은 병목들이 사실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안 되는 로직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두면 그러면 나중에는 언젠가 조금 더 좋은 아키텍처로 결과적으로 이제 지속성이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분리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트위스트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제일 먼저 사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 트위스트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마이너한 기능이긴 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제 모듈화를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저희 현재 전체 의존성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냅샷 찍은 거지만 뭐 보시면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의존성 그래프 왜 오픈소스까지 포함된 거라서 사실 식별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요걸 좀 이제 연구하면서 좀 했었던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지금 이걸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상에 이제 앱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빨간색 타원이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있는데 파란색 네모는 앱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빨간색 타원들은 이제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스태틱으로 설정을 해둔 구현체 모듈이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피처 모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들은 이제 뭐 다이내믹을 설정해뒀고 뭐 인터페이스 모듈이거나 저희가 아직 충분히 이제 추상화를 못해서 이제 구현체로 분리를 못한 그런 로직들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저희 회사 이제 구성도인데 이거는 이제 트위스트 한참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었을 때 그래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오픈소스만큼 이제 클린하게 정리는 절대 못했지만 이제 앱 타겟이 있고 그다음에 몇몇의 이제 추상화를 좀 한 어떤 구현체 모듈과 인터페이스 모듈들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좀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지 구상을 저는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오픈소스 처음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이제 오픈소스 의존성을 빼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n개의 이제 앱 타겟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진행했던 그런 스태틱 구현체 모듈들을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들을 만들거나 혹은 공용 모듈이거나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다이내믹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 나가고 있고, 이 스샷을 그래서 저는 되게 참고로 많이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다이내믹이랑 스태틱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를 좀 트위스트로는 좀 편하게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작업을 제가 최초에는 엑스코드 젠으로 좀 하려고 시도를 해봤었지만 제가 사실 이해도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스태틱을 사용하긴 좀 어려웠어요. 서드파티 설정 쪽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좀 스태틱을 이제 하게 되면 좀 설정을 커스터마잉을 좀 많이 하거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에러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엑스코드 젠은 사실 좀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어서 좀 정확하게 설정해야지만 전부 다 잘 동작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 쳐놓은 네모 영역이 이제 특정 피처에 대한 인터페이스 모듈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여러 모듈에서 링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이내믹으로 구성을 하고, 구현체 모듈은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한 뒤에 이제 앱 타겟에서 한 번씩만 링킹 해주도록 의존 관계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앱 타겟이 여러 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럴 때도 이제 그래프를 참고하면서 이제 스태틱을 좀 적절하게 설정해주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태틱 모듈로 만들 수 있는 모듈들을 최대한 좀 옮겨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엑스코드 젠에 비해서 트위스트가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빌드 캐싱인데 엑스코드 젠을 사용해서도 사실 빌드 뭐 어떤 타겟 분리 이런 걸 통해서 빌드 속도의 향상을 많이 이루긴 했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적화를 많이 해둔 상태에서 시작을 했음에도 트위스트의 이제 멀티 프로젝트 기반으로 분리하고 나서 빌드 속도가 한 몇십 퍼센트 이상 증가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많이 나눴었을 때 일단 팀 생산성 차원에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됐지만 제 목표치에 봤었을 때 아직 이제 절반 정도 온 상황인데도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엑스코드 14.1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부터 좀 빌드 속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개선들이 더 있었다고 해서 아마 프로젝트 베이스로 많이 나눠갈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위스트가 이제 스위프트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드렸는데 그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설정을 이제 스위프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엑스코드 제니비에서 되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예, 일단 스위프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엑스코드에서 컴파일을 하면서 개발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나 뭐 구현체 모듈 같이 저희가 좀 많이 만들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들을 스위프트로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컴파일을 하면서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좀 쉽게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개발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트위스트에서 만들어준 어떤 함수들이나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도 이제 트위스트 개발자가 선언해 놓은 정의들이나 주석들, 뭐 옵션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서 트위스트 시작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코드 젠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엑스코드 젠에서 뭔가 옵션을 찾으려고 하면 보통은 이제 레포 가서 많이 뒤지거나 뭐 리드미를 보거나 혹은 뭐 풀 리케 뭐 이슈들 같은 것들을 항상 좀 많이 뒤지면서 좀 찾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트위스트가 좀 효율적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게 가장 좀 많이 쓰게 되는 좀 프레임워크 타겟 생성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함수로 추출을 해서 여러 모듈들에서 좀 편하게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 자체도 사실 점점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 스위프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함수를 추출할까, 옵션을 추출할까, 파라미터로 넣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메서드 내부에서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트위스트 워크스페이스의 발전과 함께 이제 이런 설정 파일의 코드들도 같이 이제 발전을 쉽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스위프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부분도 엑스코드 젠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더 수월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앱 타겟 만들 때도 비슷한 스샷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트위스트 디펜던시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SPM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근데 이제 트위스트 3.0, 3.x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이. 그래서 사실 이 버전이 나오기 전부터 트위스트를 쓴 이제 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저희 팀도 이제 엑스코드 젠을 사용하면서 어떤 그 팀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그랩에서 만든 그 코코아 파츠 바이너리 캐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오픈소스를 최대한 이제 프리빌트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만들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빌드 속도를 최적화하는 노력을 했었던 팀이었다 보니까 이제 트위스트로 넘어갔었을 때 그 빌드 속도가 느리게 되면 사실 저희는 사용하는 의미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트위스트가 이제 3.x에서 이제 뭐 코코아팟이나 이제 카르티지에 대해서 자체 의존성 관리하는 도구를 제공해준다는 소식을 좀 미리 좀 들었어서 그래서 3.x가 나오면서 좀 더 팀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트위스트 디펜던시스 파일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카르티지랑 SPM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 역시 이제 스위프트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요걸 좀 더 용이하게 관리를 해야 돼서 전부 이제 상수로 선언을 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위스트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오픈소스 의존성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제 캐싱도 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할 때 각 모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의존성들 다 연결을 해줘야 돼서 이런 식으로 타겟 디펜던시란 타입으로 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 상수로 선언해서 이제 카르티지랑 SPM 의존성을 좀 선언해두고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SPM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모듈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의존성 선언을 이제 뭐 예를 들어 SPM이든 뭐 워크스페이스의 특정 모듈이든 이런 식으로 상수를 좀 비슷한 레이어나 비슷한 네임 컨벤션으로 선언을 해두고 이렇게 의존성 모듈 그 타겟에 대한 의존성을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은 결로 한 번에 수정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편하게 추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스위프트여서 컴파일 해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 쪽은 이제 소개를 뭐 많이 드리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워크스페이스 뭐 서드 파티 앰플리튜드, 뭐 쉐어드, 파운데이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소개를 좀 드리지 못했지만 거의 뭐 구조체나 이런 걸 적당히 써서 좀 비슷하게 유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네이밍 컨벤션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현재까지 저희 팀이 해왔었던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워크스페이스 기준으로 앞으로 어떤 마일스톤을 가지고 좀 개선을 할 생각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앱 코어 쪽에 이제 모듈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좀 개발 중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 쪽을 중점적으로 더 개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플랫폼 디자이너나 뭐 프론트엔드, 안드로이드, iOS 다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 같고, 이게 잘 구축이 되면 그 상위에 이제 퓨처 레이어에 있어서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 기반으로 좀 피처를 빠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팀 차원에서는 좀 더 레버리지가 높은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 뭐 인증 쪽과 같은 그런 피처, 뭐 상위에 있는 초록색에 있는 그런 앱 피처 레이어에서 좀 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로직들을 이제 앱 타겟에서 하나씩 좀 분리해서 조금 더 많은 모듈들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동시에 작업하게 될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앱에서 이제 앱 피처로 로직을 많이 옮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이제 좀 하는 중간에 어떤 스냅샷을 보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각각 도메인별로도 피처들을 다 나누고, 그리고 도메인별 로직을 좀 격리를 해서 좀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의존성을 좀 주입받도록 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은 뭐 서로 통신을 하거나. 그래서 각 피처 모듈에서는 이제 피처 앱을 하나씩 만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피처 개발하는 피드백 사이클 자체를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피처 하나가 이제 하나의 앱이 되는 형태로 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저희 팀에서는 이제 외부 SDK를 뭔가 사용하려고 했었을 때 걔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면서 그거를 확인하는 용도의 앱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 스쿼드 내에서 그 기능을 빠르게 좀 검증을 하는 식으로 개발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아마 내년에는 그런 분리나 피처 모듈, 뭐 피처 앱 이런 쪽에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뭐 왼쪽이 사실 저희의 29cm 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인으로 되어 있는 앱 타겟이 있고, 그리고 같은 모노 레포 안에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제 특정 피처에 대한 뭐 도메인 아래 부분 사용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 다르죠. 아마 그 피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어떤 의존성도만 추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앱 피처 쪽에서 주요한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넣고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피처 앱이나 혹은 뭐 테스트 코드들,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스트로 세팅을 잘 해두면 이제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사실 소개를 드리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트위스트에서 이제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면 특정 앱 타겟을 기준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재조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엑스코드 제니를 치면 왼쪽에 있는 그런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계속 개발한다고 치면,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중앙에 있는 어떤 도메인이나 앱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개발자라면 저는 중간에 있는 의존성만을 기준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빠른 어떤 빌드를 하면서 더 개발할 수 있게 개발 사이클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지 못했지만 트위스트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아직 많이 오진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더 내년에는 나아가는 것이 저희 팀 목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팀 차원의 좀 생산성을 많이 누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시간이 아마 5분 정도는 남은 것 같아서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의존성 주입 방식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SPM이랑 하드하고를 같이 쓰시는데 이유가 뭔지. 네, 일단은 저희는 스윈젝트를 쓰고 있고요. 뭐 사실 특별한 걸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좀 고민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뭐 의존성 주입 스윈젝트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 사실 그 앱 크래시에 좀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충분히 개선 못한 건 맞아서 저희의 뭐 주요 고민 사항 중에 하나이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카르티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충분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SPM으로 기본적으로는 다 옮긴 상태이긴 한데, 이제 특정 뭐 의존성 같은 경우는 SPM 내에서 작업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오픈 소스 자체에서 좀 지원이 좀 충분하지, 그러니까 트위스트랑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지원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도구를 써야 됐었던 그런 상황에서만 선택적으로 이제 카르티지를 사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